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3이라는 조건. A랑 B는 실수래. 그 다음에 fx는 지금 이렇게 또 범위별로 함수를 잘라놨어요. 자, 그랬는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역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함수가 이어져 있다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1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마이너스 x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하고 있어야 돼?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A의 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을 대게 되면 1대1 대응일 수가 없지. 아, Y값 하나당 X값 2개 갈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 해서 뭐야? 1의 왼쪽에서 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니까 A가 양수라는 것도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뭐야 이거?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정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하나로 A가 양수라는 조건이랑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두 개가 한꺼번에 얻어집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 크리티컬하네. 그러면 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3에서 A 플러스 절대값 B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3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것도 바로 캐치했다고? 마이너스 1인 거. 왜?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어져 있어야 치역값이 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거. 치역값이 비는 게 없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에다가 B를 더했더니 음수,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죠. 해서 A 마이너스 B가 얼마여야 돼? 3이란 거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 A는 2가 2니까 A는 1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들이 딱 다 맞는 거죠. 해서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결정된다?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해서 F합성 F2의 값을 구하란 말은 F2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으니 이 F합성 F2의 함수값은 F-2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또 어디다 대입하냐면 요 2차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여기 얼마? 8이 나오고, 자, F 인버스 3. 자, 역함수 찾을 필요 없다. 항상 대응 관계를 푼다. F 인버스 3을 K라고 하면 FK가 3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지. 즉, fx가 언제 3이 되냐? 그 x값이 K라는 거니까 3은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또 2차 함수가 걸리네. 2차 함수가 지금 결정되어 있으니까 x제곱 빼기 2x가 3이 될 때 그 x값을 찾아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K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었다. 해서 8이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얼마? 7.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스텝 3에 있었던 문제. 여기서 오타 정정할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등호가 P가 X보다 작다이고 Q가 X보다 같거나 크답니다. 그리고 PQ는 음수다라는 조건을 정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쏘리. 자, 그래서 문제 이어서 계속 보면 곡선은 지금 무리함수랑 무리함수 별로 안 어렵죠.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데 이 절대값 함수 풀어헤치는 거는 x가 a보다 작거나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건 1도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요 절대값 함수는 이 좀 a, a에서 분기점이 되는 거야. x가 a보다 작을 때는 y = a로 쫙 달려오다가 a보다 같거나 클 때는 2x 빼기 a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도 a를 대입하면 a거든. 해서 안 끊겨 있고 요렇게 a, a에서 꺾인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 꺾인 지점이죠. 요 a, a 이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x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a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함수가 이동이 될 텐데 그 시작되는 지점, 꺾이는 지점은 y = x 위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A가 여기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이렇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이게 다 평행하겠죠? 기울기는 2x 빼기 a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 이거야. 누가? x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a라는 저 1차 함수 그래프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 2x 플러스 3이라는 무리함수랑 요 절대값으로 정의된 함수가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다면 교점이 두 개란 말이지. 그래서 저것을 생각을 할 때
요 A, A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A를 생각할 때, 그 분기점 A, A를 생각할 때, 루트 2x 플러스 3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A가 상당히 뭐 왼쪽, 즉 음수 어딘가에 쫙 위치하고 있다 해볼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옮겨오다가, 이렇게 옮겨오다가 어느 순간이 생겨? 딱 접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이동하면서, 맞지? 그러니까 요때부터 교점이 스타트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시작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상황은 뭐냐면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 먼저 나올 텐데 요 상황보다는 A가 조금 더 커야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아, 지금 그림이 너무 작은데 조금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아, 잘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고 해보자. 이렇게. 최초로 접한 상황이 딱 떴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얘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움직여 갈 거거든. 그럼 여기 딱 이동되는 순간 이 상황보다 A가 조금 더 커졌어. 조금 더 A가 오른쪽으로 왔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초로 접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보여보자. 저거. 지금 우리는 뭘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 루트 2x 플러스 3이라는 무리함수랑 2x 빼기 A랑 만나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해서 2x 빼기 A랑 루트 2x 플러스 3이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 A 값부터 찾아보면 2x 빼기 A가 누구랑 같을 때? 루트 2x 플러스 3이랑 같을 때의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 그럼 그때의 A 값을 구해주시면 이게 얼마냐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옵니다. 해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랑 무리함수랑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A가 일단 최소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오다가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어디에서 딱 걸리게 돼 있어? 마지막 상황.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0이잖아. 요 2x 빼기 A라는 1차함수가 어디를 딱 지나는 순간?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이 마지막이 된다 이거죠. 누가? 2x 빼기 A랑 무리함수가 만나는 상황이에요. 해서 y 콜 2x 빼기 A가 어디를 지날 때? 마이너스 2분의 3,0을 지나는 그 순간에 A 값이 1차 함수 2x 빼기 A랑 무리함수가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상황이 된다 이거지. 해서 여기도 A 값을 구해주시면 이거 대입했을 때 만족시키는 거죠. 요게 A가 딱 절묘하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팩트 루트 2x 빼기 A랑 루트 2x 빼기 A를 미쳤나봐. y콜 2x 빼기 A라는 1차 함수랑 루트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합쳐줬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A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움직여 나갈 때 말했다시피 A, A가 Y는 X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어.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어떤 상황도 있냐면 얘도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런 지점들 Y는 X 위에 어떤 임의의 지점들이 함수가 꺾여지는 지점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 딱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이렇게. 이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 Y는 X니까. 요때 이렇게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이번에는 요 상수함수랑 무리함수랑 만나는 것도 고려를 해준 상황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가 언제야? 라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야. Y는 X 여기 딱 그려놓고 여기 하나 이때는 A가 뭐일 때야? Y는 A가 딱 0이 될 때, 즉 X축이 될 때죠. 그래서 A가 0일 때도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될 거니까 계속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A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그치?
가다가 어디가 마지막이래? 서로는 두 점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은 올라가다가 요 분기점이 딱 여기 교점 마지막에 걸릴 때 yx랑 루트 2x 플러스 3이랑 만나는 교점에 a, a가 걸린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보다는 a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루트 2x 플러스 3이 어디에 지날 때가 마지막이라고? a, a를 패스한 상황 직전일 때라야 무리함수랑 절대값 함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a는 루트 2a 더하기 3이라는 또 무리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a가 양수여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제곱해서 또 a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오는데 a가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합쳐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돼?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죠. 서로 두 점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찾았네요. 요게 P였고, 요게 Q였고, 그 다음에 요게 R이었고, 요게 S가 되겠습니다. 해서 4PQ 더하기 RS, R 더하기 S, 의 값을 구해주시면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 결국 요 분기점 A,A가 Y는 X 위를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무리함수를 만날까를 추론하는 그래프 추론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번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2023년 12월 고일교육청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볼게요. 집합 x가 -3부터 2까지 정해져 있다. 정수들이네. 집합 x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f라고 하는데 f가 무슨 함수래? 1대1 함수래.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그지? 그 얘기하는 거. 자, 가족권을 보니까 집합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가족권은 지금 요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나조건은 F0, F1, F1이 곱했을 때 음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나조건 같은 경우는 음수가 홀수게, 그 음수가 하나만 있던지 세 개가 있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그럼 이거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 가족건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개 곱했을 때 빵이다라는 말은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거나, 그러니까 fx가 5 빼기 x제곱이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4x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의 치역값은 5 빼기 x제곱이거나 빼기 4x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그렇게 선택되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점은 뭐냐면 일단 5 빼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가 같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같으면 fx랑 또 같아져 버리니까 값을 하나 결정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5 빼기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생각해 보면 대칭 축이 y축이고 우함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5 빼기 x제곱, 그지? 그럼 그 x값을 구해보면 5 빼기 x제곱이랑 빼기 4x를 구해봤을 때 인수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 이퀄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가 된다 이거지. 근데 얘는 필요가 없지. 왜? 정역 라지 x에 포함되지 않잖아. 폐기 처분. 그럼 결국 마이너스 1. 여기 포인트가 됐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딱 얼마죠? 4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는 확정된다 이거야. x값에다가 스몰 x값 여기 정역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1을 탁 대입하면은 5 빼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는 다 같아져 버리니까 그 값은 4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최초로 하나 도출이 돼. 정해졌어. 자, 그런데 여기서 5 빼기 x제곱은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지, 그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f1은 얼마일까? f1도 4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거 1대1 함수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럼 f1은 4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fx는 5 빼기 x제곱이거나 빼기 4x라고 했으니까 선택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확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1대1 함수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돼? 지금 5 빼기 x 제곱이 4가 될 때 x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y값 마이너스 4까지 얻어냈거든. 그 다음에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5 빼기 그 x제곱이 4가 될 때를 지금 찾아봤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찾아봐야 돼. 그지? 이어서 볼게요. 5 빼기 x제곱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 때. 왜? f1이 4라는 걸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어냈잖아. 그 y값이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4랑 안 겹치는 정역 원소 x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즉 1이 아니야 되는 거. 자, 5 빼기 x제곱이 마이너스 4인 거를 또 연립해 주시면 이렇게 얼마가 나오냐면 5 빼기 x제곱이 마이너스 4인 거.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여기가 3인 거를 구해놨을 때 F1이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F-3이나 F3은 절대로 마이너스 4가 돼서는 안 돼요. 맞죠? 그러면 F-3이 자, 마이너스 4 또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며. 저 5 빼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이거나 빼기 4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야? 12니까 f-3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어. 왜?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3은 10이야. 이것도 얻어냈어요. f-3은 12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f3은 또 얼마가 될 수 있어? 몰라. 아직 몰라. 왜? 근데 뭔 알아? f3도 뭔 될 수 없다고? 마이너스 4는 될 수 없다고. 그럼 또 F3은 12일 수 있나? 없지. 아, 그리고 F3은 저기 뭐야? F3은 구할 필요도 없죠. 맞지? 알 필요가 없잖아. 정형 원소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맞지? 뭐야? 됐고. 자, 그럼 또 이어서 뭘 봐야 될까? 지금 얻어낸 정보 F-1은 4고요. F1은 마이너스 4고요. F-3 12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5 빼기 x제곱 요거 이 참자가 참 결정적이네. 여기 대칭축이 뭐라 그랬지? x가 0이죠. 그럼 0일 때 요게 값이 딱 최대값이 5거든. 그러니까 f0를 구해볼 수 있어요. 0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플러스 5이거나. 맞지? 근데 뭔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왜? 얘는 뭐 때문에 안 되지? 나조건 때문에 안 되죠. 만약에 F0가 제로면 저 나조건은 F0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F0는 0이 되면 안 되고 F0는 5다. 또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얼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0 곱하기 F1 곱하기 F2 요게 0보다 어때? 작다 그랬어. 근데 F0은 5야. F1도 구해놨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럼 F2가 최소한 뭐 해야 되지? 플러스여야 됩니다. 양수여야 됩니다. 왜? 양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여야 0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럼 F2는 얼마일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fx는 5 빼기 x제곱이거나 빼기 4x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5 빼기 x제곱이라면 1이거나 또는 빼기 4x를 선택했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둘 중에 뭐는 안 돼? 또? f2가 양수라며. 그럼 얘는 또 폐기 처분이야. 그럼 f2는 1인 거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또 f-2도 생각해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찾았죠? f-2는 또 1이거나 얼마야? 플러스 8이어야 됩니다. 근데 f2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2는 또 1이 될 수 없죠. 왜?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f-2는 얼마야? 8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네요. 자, f-3은 얼마? 12. 그 다음에 f-2는 8. f-1은 4. F0는 5, F1은 마이너스 4. 마지막 F2는 1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두드려서 더해주시면 2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1대1 함수, 그 다음에 이 5 빼기 x제곱, 이차 함수가 갖는 대칭성으로 인해서 값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해나가는 절차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알겠죠? 잘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해설하고 하자. 이거 꼭 보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 온 되면 쉿 알지? 눌러줘. 눌러줘. 눌렀어?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창에서 양수인 이차함수 fx랑 x가 5보다 작은 함수 gx가 유리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자마자 잘리잖아. 맞지? 이거 gx 함수 그래프는 이 점대칭의 중심점이 5,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는 gx는 증가함수.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죠. t가 3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라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또 h라고 했어요. 아, 어지럽죠, 그죠? 지금 fx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gx는 또 일부만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다가 이미의 실수 어떤 t에 대해서 범위를 이렇게 준 다음에 두 칸 차이 나는 그 x의 범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또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발문을 일정마다 던질 것 같아. 자, 그런데 가속법을 보니까 ht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최소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 자, t가 1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돼 있고 1부터 3까지는 6으로 일정하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나조건 h-1을 또 7을 주고 f5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fx의 이제 계수들을 정해줘야 되거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일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역추론하는 방식으로 풀어봤거든. 근데 얘 봐봐. 나는 얘랑 얘에 주목했어. 왜? 마이너스랑 1은 쉽잖아. 맞지? 그냥 별 이유는 없고 t가 마이너스일 때 나조건부터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범위 하에서 합성함수 f합성 gx의 최소값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합성함수이다 보니까 일단 속함수의 취업부터 먼저 고려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야 겉함수의 정역이 최종적으로 최소값을 결정할 거 아니야. 해서 일단 gx를 먼저 볼 건데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근데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오고요. 1일 때는요 대입해주면 이게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치역의 범위는 3분의 4부터 2분의 3까지예요. gx가. 그럼 이게 다시 뭐야? fx의 정역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단 fx가 아래로 볼록한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3분의 4랑 2분의 3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차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3분의 4랑 2분의 3이 대칭축의 왼쪽,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봐봐. 여기에 임의성 때문에 3분의 4가 여기 있는지 2분의 3이 여기 있는지 뭐 또 반대로 또 3분의 4가 또는 3분의 4가 여기 있든지 아니면 2분의 3이 또 뭐 이렇게 있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 다음에 뭘 봤냐면 t가 1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봐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최소값이 7이었거든. 근데 t는 지금 3보다 작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t가 움직여 간다는 소리거든요. 바뀌어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t가 큰 상태로 1을 쫙 갔을 때, 1로 갔을 때 값이 어떻게 돼? 작아졌지. 자, 이거에 포인트를 맞췄어. 다시. t가 마이너스 1에서 커져감에 따라서 최소값이 지금 작아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3분의 4랑 2분의 3이 대칭축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 왜? 라고 하면 잠깐만. 만약에 여기에 3분의 4, 지금 대칭축의 오른쪽을 상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3분의 4에서부터 2분의 3까지 만약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때가 딱 어떤 상황이라고? t가 마이너스 1대야. 그러면 gx 자체가 5보다 작은 상황에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t가 커지면 x 값의 범위도 점점 오른쪽 밀리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밀리지. 그러면 살짝 밀려나잖아? 이렇게 이동해 오잖아?
그러면 치역값도 덩달아 어떻게 증가하지. 그 말인즉슨 그 치역값이 오른쪽 증가했단 말은 겉함수 fx의 이차함수의 정의역이 이 상태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밀린다는 소리야. 맞아. 오른쪽 이동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뭐해? 이때가 최소였는데 한쪽 밀렸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최소값이 증가하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게 포인트야. 해서 3분의 4랑 2분의 3이 대칭축에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를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1일 때를 놓고 봐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그렇구나. 해서 이거 지금 관찰 문제거든, 그치?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값이 점점 작아져야 돼? 그러면 적어도 그건 안다 이거야. 3분의 4랑 2분의 3이 대칭축의 왼쪽에 있어야 된다 까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3분의 4가 여기 있고요. 2분의 3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해당 범위 내에서 함수,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사니까 요때가 최소값이어서 h-를 7이라고 한 거니까 요 값이 딱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하나는 얻어냈어요. 뭐요? f 2분의 3이 얼마? 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볼게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거든. 무슨 상황?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지금 최소값이 뭐해? 있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야. 봐봐. 그럼 내가 t가 1일 때를 생각해 볼게. t가 1이야. 그러면 x는 1부터 3까지거든요. 1부터 3까지의 x에 대해서 일단 속함수 gx의 치역을 구해봐야 되니까 치역을 구해보면 1일 때 뭐야? 얼마였어? 2분의 3이었고 일단 3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딱 이거든요. gx가. 그럼 1부터 3까지 x 값의 범위에 따른 gx의 y 값의 범위는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뭐야? fx의 정의역 될 거야. 2분의 3부터 2까지. 오케이. 그럼 이 대칭축의 오른쪽에, 왼쪽에 2분의 3이 있는 건 자명하니까. 자, 여기서 또 이제 분기점이 연결돼 있어. 2. 야, 2 어디 있는데? 이게 포인트야. 이거 있지? 2가 봐봐. 이것도 케이스에 나누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2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봐봐. t가 1보다 커졌을 때 t가 1보다 커졌다는 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정역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린다는 거거든. 그럼 치역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역도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그게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잖아. 그럼 값이 어때? 만약에 움직여와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럼 최소값이 일정해? 내려가지. 안 돼요. 그럼 2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2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돼? 자, 일단 2가 최소한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2가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안 돼? 이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봐봐. 살짝 밀려도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렇게 최소값은 6을 일정해. 맞지? 그러면 좋아. 이 상태에서 살짝 밀려도 6인 게 괜찮거든? 근데 봐봐. 이게 여기서 t가 3일 때 정의가 안 되거든? 그럼 t가 3일 때를 또 생각을 잠깐 해보자. 3일 때는 3부터 5까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gx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2부터 5일 때 포함을 안 하잖아. 맞지? 근데 5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 함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맞지? 그럼 최소값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3 이전에 최소값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일정했다가 올라가게 된다고. 근데 계속 뭐야? 6이지. 이 말 무슨 말이야? 2가
이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소리야. 끝났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이가 딱 여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옮겨가도 이렇게 바뀌어도 계속 최소값은 6으로 일정하다. 3일 때 딱 정의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딱 닫힌다 이거지. 오케이? 해서 fx는 식이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빼기 함수로 식을 세우면 fx 빼기 6은 최고차계수 a에다가 대칭축 x-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t에다가 함수값을 대입하면서 추론을 한 거거든. 그럼 a값 결정하라고 요 f 2분 3, 7 이걸 딱 대입해주면 a가 4가 되면서 fx는 4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이 돼서 f5의 값은 42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t 값을 더 가면서 관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